이번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요 공약 중 제약바이오 혁신위 설치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자, 국무총리 직속이고요. 고가 항암제, 중증 그리고 희귀 질환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과정을 단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걸림돌이죠. 희귀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임상용 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비싸기도 하고 혹은 아예 처방조차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D 지원도 이제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다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거는 나중에 바이오 보고서들을 읽다 보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건 R&D 지원 비용을 5조 6천억 원으로 해서 2배 정도 높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이 부분도 확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그래서 어제 보고서로 봤었을 때 지니너스 이 회사가 이쪽에 해당된다라고 보고서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이쪽에 보고서들이 나오면 꼭 읽고 갖고 와서 한번 이게 해당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좀 해보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진격의 K바이오에서 사업파이 커지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선 이제 눈길을 끄는 건 LG화학, SK바이오팜인데요. 일상 임상 시험에 대한 계획을 승인받은 데 이어서 한미약품, 그리고 유한양행, 그리고 HK 이노엔까지 기존 수출 의약품들의 미국 내 개발 속도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하는 제2 당뇨병 치료 신약 후보 물질을 승인을 받은 LG화학이고요. 현재 미국에서 통풍 치료제, 그 다음에 희귀성 비만 치료제, 지방간 치료제의 임상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적 항암 혁신 신약이라고 하고요. 네,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아직 남아야 할 산이 좀 많습니다. 제가 사실 저번에 한미약품 설명을 좀 해드릴 때 말씀을 못 드린 게 한 가지 있는데, 기술 이제 이전을 많이들 합니다. 근데 이것을 반환되는 리스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중에 갔다가 우리 아니야 이러고 그냥 취소를 해버리는 거죠. 네, 이게 법적으로 좀 어떻게 좀 제도 개선이 좀 돼야 될 텐데 이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많이. 자, 그래도 최근에 ABL 바이오 측에서 파킨슨 병 치료제인 10억 6천만 달러의 규모로 사피노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것이 대표적이고요. 사실 이게 완전히 지금 다 된 건지 아니면 도중에 다시 또 되돌아올 건지 이 부분도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만약 되돌아오면 주가가 완전 그냥 하한가로 한 방에 꽂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리스크가 좀 많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쪽도 이제 사업이 파이가 커지고 있는데 전통 제약사 그다음에 신흥 강자들까지 몰리면서 그 중국, 인도 업체까지도 진출하면서 레드오션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외국은 지금 한국보다 되게 많이 내놓고 있다. 그리고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도 하나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 또 이거와 관련되면 바이오 중에서 제일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마이크로 바이옴.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쪽도 한번 참고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해외 쪽 관련 주식도 네,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작년에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바이오가 간다고 하니 이런 종목들도 같이 엮여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우선 LG 이노텍이면 안 되죠. LG화학부터 보겠습니다. 자, LG화학을 보시면은 오늘 강보합 수준이었고요. 주가는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자회사고 연결 이제 재무로 잡혀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안 좋았고 또 순간 장중에 시총 3위까지 잠깐 내려갔다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이 좀 되고 있어요. 네, 월봉상으로 굉장히 큰 낙폭을 좀 그리고 있는데 여기도 어쨌든 간에 바이오 쪽 같이 신경 쓰고 있다. 거기에 폐 배터리 활용 방안 이쪽도 있고 또 생분해 플라스틱 이쪽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고 나면 LG화학도 당연히 다시 반등이 나오긴 합니다. 거기에 이제 연결 재무로서 당연히 LG 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나쁠 편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이제 화학 쪽이니까 유가 변동에 의해서 좀 움직이고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안 좋게만 볼 거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PR도 굉장히 낮은 상태, 13배밖에 되지 않고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PR이 더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LG화학에 대한 여러분의 시야를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LG화학 괜찮은 종목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종목을 놓고 지금 이제 저울질 중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작업을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요? 매수가 들어간 이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모멘텀과 이제 수익을 다 이제 얻고 나오면 이제 여러 또 종목을 놓고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또 하나의 거는 SK바이오팜도 제가 지속적으로 유심히 좀 보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바닥권에 좀 올라와 버려가지고 좀 많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여기가 고점을 뚫고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사실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 지금 들어가는 구간은 아니고 V자 반등을 지금 그리고 어떻게 보면 U자인데, 네, 어쨌든 좀 격하게 본다면 V자 반등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 10만 원에서 다시 맞고 떨어지지 않는 이상 매수를 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라는 거. 네,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근데 뭐 여기나 저기나 뭐 들어가도 뭐 진배 없는데, 뭐 순식간에 갑자기 뭐 8,000원, 9,000원, 7,000원까지 8만 원, 7만 원까지 떨어지는 회사이다 보니까 네,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계속 내전제 치료제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신병이 생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내전 치료제는 사용이 될 것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앞에서도 나왔지만 한미약품 채널에 지금 가장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던 주식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 경영권 문제도 날 수 있고 지금 회사가 조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폭락이 나오면 그때 좀 매수를 들어가는, 네, 그런 전략을 짜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황양이도 사실 좀 주가적으로 좀 재미없는 종목 중에 하나죠. 네, 그 지금 계속 박스권, 네, 월봉상으로는 사실 근데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박스권이기 때문에 저라면 유황양을 좀 피할 것 같아요. 네, 유황양을 좀 피할 것 같고요. 네, 좀 아쉽지만은 좀 피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2조 클럽 넘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2조가 되면 한 번 더 레벨업을 하긴 하겠죠. 근데 또 다른 의문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네 다음번에도 2조를 넘길 수 있어?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유한양은 조금 들어가기가 무섭습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HK 이노엔. HK 이노엔 오늘 3% 올랐고, 근데 이제 HK 이노엔 같은 경우가 진짜 바닥이거든요. 이게 진짜 바닥이라서,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 K캡, 이거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네, 거기에 또 배당도 이번에 주고, 네, 신약 개발사 중에서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고 좀 들어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SK 이노에 괜찮네요. 또 오랜만에 봤는데 주가 지금 바닥이고, 네, 괜찮습니다. 또 주봉상 올라오는 이 가격대도, 네, 괜찮고, 지금 뭐 하단으로 보더라도 38,000원에서 6,000원이면 뭐 한 10 몇 프로 정도밖에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 바닥권에서 올라온 것보다는, 네, 네, 괜찮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마이크로 바이옴 설명드렸는데, CJ 바이오사이언스 여기에 1000랩이 이제 이동한 거죠. 거래량이 뭐 거의 극악이고요. 네, 거의 주가 바닥입니다. 바닥. 네, 요 정도면 바닥이라고 봐야죠. 물론 좀 더 내려올 수도 있긴 한데, 네, CJ 바이오사이언스, 네, 한번 잘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가 지노맨 컴퍼니. 지노맨 컴퍼니까지 보시면은, 네, 여기도 지금 바닥권이죠. 거래가 없어요. 네, 지금 거의 그렇습니다. 네, 지금 거의 지금 바이오 이쪽은 거의 이렇게 되고요. 어쨌든 바이오 시밀러 쪽은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이 있으니까 그런 건 주식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로 바이옴에 저는 사실 더 끌리거든요.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 정말, 네, 주가 쌉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싼 겁니다. 이때 아마 나왔던 게, 이때가 마이크로 바이옴 얘기가 좀 나왔었을 겁니다. 이때 CJ 천랩도 가고 막 이럴 때. 그래서 요때 또 노려서, 네, 지노맨 컴퍼니도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보신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격가지로 보신다면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뭐 영원히, 예,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근데 뭐 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거에 비하면 이제 또 해소가 풀리고 있는, 우려가 풀리고 있는 셀트리온 거기에 3사 합병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더 괜찮지 않나. 어쨌든 디지털 헬스케어 쪽도 가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 역량에 따라서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이쪽은 아직도 외국인에 대한 매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 네, 요 정도까지만 보면은 대부분 회사들은 많이 보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뭐 이 이외에도 다른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에 관련된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많죠, 제약바이오. 네, 하나 더 봐야죠, 지니너스. 한 정권마다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뭐 시젠도 그랬었고, 신라젠도 그랬었고, HLB도 그랬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니너스가 올해는 새로운 그런 대선 주자에게 맞는 그런 회사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들 중에서, 네, 그래서 어쨌든 디지털 헬스케어 중에서 제일까지는 아니고 제가 봤던 것들 중에서, 보고서 중에서는 이게 대선주에 관련이 깊고, 어쨌든 병원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되어 있고, 공모가보다도 굉장히 내려와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보호예수 물량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보호예수 매도 금지는 일단 3개월, 1개월이 있었고요. 이미 그러면 3개월도 풀렸고, 이미 1개월도 이미 풀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준 지주의 8.87%라고 하면 종목 분석 들어가 볼까요? 8.87%라고 하면 여기겠죠? 컴퍼니, 케이코, 성장펀드 이쪽일 것 같습니다. 8.54%니까 8.87%. 여기에 우리 사주 0.31%랑 최대 주주 합치면 37.26%. 네, 네, 거의 똑같죠? 네, 요게 이제 최대 주주 포함해서 물량이고요. 거기에
KB 인베스트먼트 12%는 아무래도 기존 주주였던 것 같고요. 기존 주주에 대한 물량은 16.2%였는데 4%밖에 안 풀렸네요. 예, 상장 후 4개월 4%밖에 안 풀렸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나머지 남아있는 총 주식주는 1년 남았습니다. 1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1년이 남아서 지금 1, 2, 3, 4, 5니까 지금 앞으로도 거의 올해 한 10월, 11월 여기까지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대선 초기에 공약 치고는 나온다고 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 모멘텀을 테마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사실 나쁘진 않네요. 보고서 쪽으로 봤을 때도, 네, 이게 이제 어제 올라갔던 보고서인데 다시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인상 노하우도 있고요. 또 선두주자라고 되어 있고 15,000명에 대한 풀 암 유전체를 또 데이터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NGS라는 이 차세대 염기설 분석 이쪽을 진단하는 기술인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마켓시어 1등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계점들도 다소 이제 해결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네요. 이걸로 본다고 하면 다시 돌아오시면 여긴데, 최근 이제 매매 동향으로 보시더라도 거래량도 별로 없고, 거기 또 보유 주수라든가 이런 것들 외국인이 많이 없고, 또 상장 주식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상장 수면 많지는 않은 걸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뭐 매집한 구간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사실은. 네. 총 요건데 상장 초기에도 물량이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네, 상장 초기에도 그렇게 물량이 크게 나온 건 아니고, 외국인의 보유 물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퍼센테이지도 지금 여기가 제일 저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아직 누구라고 해도 매집을 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싶고, 호가 단위로 보더라도 네, 그렇게 뭐 가볍거나 그렇다고 또 확 무거운 그런 종목은 또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날리면 날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니너스에게 뭐라 그럴까요? 좀 도박을 좀 걸어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느낌이 쭉 오네요. 네. 물론 그 느낌으로 주식하는 거 아니지만은, 네, 뭔가 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보고서에도 최대 수혜로 적혀 있고, 또 뉴스로 봤었을 때 이런 걸 한다고 나와 있었고, 그러면 제일 확실한 종목은 이런 종목이잖아요. 물론 LG화학, SK바이오팜, 뭐 한미약품, 유한양행, HK이노에, 뭐 CJ바이오사이언스, 뭐 진호행 컴퍼니, 삼성바이오로지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실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뭐 과거의 사례들 보면 신라제나 이런 회사들은 사실 그렇게 알려져 있던 회사들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 코로나 특수로 사실 받았지만은 시젠조차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런 지니너스도 사실은 모르는 회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뭔가 좀 접합점이 좀 있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